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수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하나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좀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개인 사업자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일단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이 되세요. 그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다. 네,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네. 돈을 좀 많이 벌진 못하니까 우리가 세금을 그쵸. 좀 깎아줄게. 네.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를 나누는 건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에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일단 매출액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이제 매출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간이과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이제 결정은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인은 이제 보통 매년 이제 국세청장이 이제 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과세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업종적으로도 뭐 도매업이라던가 뭐 제조업,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약간 복직부기 전문직 같은 경우도 간이과세자를 내고 싶어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낼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허가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간이과세자를 네. 하고 싶어도? 네. 그럼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혜택이 많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서 부가세도 좀 덜 내고 싶고 아니면 혹은 안 내고 싶고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음식점이나 카페를 되게 멋들어지게 차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 초기 비용이 또 많이 들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몇 억씩 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매출은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매입이라는 비용으로 빠져서 내가 뭐 한 1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또 환급이 되고 간이 과세자는 환급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종소세 신고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신고법에 그러면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하실 때 간이과세자면은 종합소득세도 안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들 하세요. 그렇지만 간이랑 일반의 구분은 부가세 측면에서 나뉘는 것 뿐이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인별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간이과세자로 하더라도 매출이 아예 없지 않는 한 내가 뭐 일부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간이과세자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또 수익금액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지출한 비용을 다 이제 통산을 하셔가지고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이제 간이 일반 구분 없이 다 종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다가 내가 매출이 많아지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 걸 텐데 네. 어떤 연매출 기준이 있을까요? 연매출 기준은 원래는 예전까지는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 너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 원, 연매출 기준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8천만 원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과세 유흥 장소라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 업종은 지속적으로 연 매출 4,800 미만인 대상자만 간이과세자를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제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이
내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해도 네. 당신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네. 하면서 안 끊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때 정말 안 받아도 괜찮은지 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간이가세자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주가 너 간이가세자니까 뭐 세금계산서 안 끊어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가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가 되는 부분이랑 좀 연관되는 개념인데 어차피 부가세 낼 게 없다고 하면 내가 일부러 뭐 10%를 주고 그 건물주한테 뭐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건물주가 세금계산 끊어주면 건물주한테 내가 11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난 어차피 부가세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0만 원을 더 주는 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혹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유리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매출에서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 때문인데 그래서 뭐 초기에 이제 아주 초기에는 안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가 넘어갔을 때는 한번 내가 간이가세자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일반으로 전환될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매출액이 그렇죠.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 8천만 원 네, 기준으로. 맞아요. 네. 내가 8천만 원 이상 매출액이 생길 것 같으면 좀 챙겨두고 그렇죠. 미리 그 다음 계획을 좀 해두고. 연도부터는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끊어달라. 나 이제 일반과세자 된다라고 하면 이제 끊어주. 미리. 네. 그럼 조금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네. 규모가 좀 크게 운영될 것 같다. 네. 내가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다. 네. 하면 일반과세자가 좋고 네. 혹은 그냥 간단하게 부업이나 조그만하게 온라인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간이과세에서 내가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은 매출액 8천만 원. 네. 8천만 원인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8천만 원이 기준이 되고 네. 이제 전환이 되는 거는 이제 통지가 온다고 네. 하셨죠. 그리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세금계산서는 내 매출액과 이제 비교를 하고 좀 전반적인 플랜을 짜서 네. 매출이 많이 그 8천만 원 이상 늘어날 것 같으면 미리 좀 받아두자.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초반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팁이니까 세무사님이 오늘 알려주신 팁 잘 기억해 두시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창업하시는 분도 이제 대부분 이제 되게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연매출 기준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부가세 부담을 좀 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간이가세자를 도입한 그 취지 자체를 잘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왜 이제 간이를 내는 게 더 좋을지를 또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분들 다 응원하고 이거 모두 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